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토요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죠. 그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검찰에 문재인의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의 사위 서창호가 타이 이스타젯에 입사하기 이전에 다녔던 토리게임즈 입사와 관련해서 채널A가 어제 보도했는데, 참여정부 행정관을 지낸 A씨로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사위 취업을 부탁받았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창호 씨의 경력을 보면 원래는 정권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 정권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백수가 된 것이죠. 정권회사를 그만둔 정확한 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아마 그때쯤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생활비를 지원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스쿨 진학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공부를 해도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걱정을 했을 것이고, 또 가능성이 없으면 우리 일찌감치 포기하자, 이렇게 설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라도 취업을 하자,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래서 2016년 2월 입사했던 곳이 토리게임즈였습니다. 2016년 1월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표였습니다.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문재인이 로스쿨 진학에 실패한 사위를 참여정부 행정관으로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A씨에게 취업을 부탁했습니다. A씨는 고모씨라고 진작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모씨가 토리게임즈에 취업을 알선했던 것입니다. 이때도 문재인 부부의 생활비 지원이 중단됐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검찰은 알고 있겠죠. 당시 서창호 씨의 월급이 토리게임즈로부터 받았던 월급이 23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아마 그 정도 월급으로 세 사람 가족이 생활하기는 힘들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문 전 대통령이 생활비 지원을 계속 일정 부분 생활비를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거나 고모씨가 서창호 씨의 토리게임즈 취업을 알선했다는 것은 진작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이미 몇 차례 보도됐었고,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새로운 팩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모씨의 경우에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죠. 협조를 하고 했던 셈인데, 신우석 씨, 그러니까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에 적극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신우석 전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문재인 청와대에서 친인척 담당이었죠. 문다혜를 전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신우석 씨는 검찰 소환에도 불응하고 또 검찰 조사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신우석 씨와 고모 씨의 입장이 지금 정반대로 갈려 있는 것이죠. 신우석 씨는 지금은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창호 씨가 사실은 토리게임즈에 입사하고 난 이후 또 여러 가지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토리게임즈는 설립 초기에는 차입금이 300만 원에 불과했는데, 서창호 씨가 입사한 이후 차입금이 9억 원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또 서창호가 토리게임즈에 입사한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한 한국벤처투자라고 있습니다. 이 모태펀드 운용기관인데, 한국벤처투자가 토리게임즈의 관계사인 K런벤처스에 무려 280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사실은 제기될 수밖에 없었고, 또 검찰이 수사 초반에 한국벤처투자부터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검찰도 아마 뭔가 단서를 토리게임즈와 서창호 이 관계 사이에 뭔가 단서를 잡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 후 서창호 씨는 이제 타이 이스타젯으로 회사를 옮겨서 2년이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2억 2,300만 원의 급료 그리고 체류비를 지원받았던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를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시키기 이전에 토리게임즈에 입사시킬 때 그때부터 챙겼다는 것은 딸 가족의 생계를 문재인이 책임졌다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의미 있는 것은 문재인과 고모 씨, 그러니까
토리게임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사위의 취업을 부탁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고모 씨, 이 문재인과 고모 씨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고모 씨는 문재인과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그런 관계였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검찰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입장에서는 고모 씨가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정도의 관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모 씨는 원래 1997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인 영어 과외 교사였습니다. 서울대 약대를 졸업했고 토익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을 정도로 영어를 잘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대통령 후보 때였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이후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을 싫어하면 안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런 노무현이었지만 영어는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또 그래서 개인 과외를 붙여서 영어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후 고모 씨는 노무현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청와대에 들어갈 때는 처음에는 따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이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그때 고모 씨도 청와대로 입성했다고 합니다. 문재인과 고모 씨의 관계 이때 이제 시작이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있었죠. 원래 집이 부산이었는데 민정수석으로 갑자기 임명이 돼서 올라오면서 방을 구하지 못했고 그래서 방을 구할 때까지 이 고모 씨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였다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청와대를 함께 다녔을 텐데 그런 정도의 친분에도 불구하고 고모 씨는 검찰에 문재인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풀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마도 검찰에 진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검찰은 당시 토리게임즈 사장도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리게임즈 사장으로부터 고모 씨로부터 서창호 씨를 소개받아서 입사를 시켰다 뭐 이런 진술을 받아낸 상태에서 고모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모 씨 입장에서는 신우석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처럼 검찰 소환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토했던 것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은 특별한 불법 사항이 없이 토리게임즈의 취업을 부탁했던 만큼 죄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검찰에 그 같은 증언을 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문재인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죠. 이유 어찌됐건 간에 한때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살았던 고모 씨가 검찰에서 모든 사실을 밝혔다는 것이 문재인 입장에서 볼 때는 뼈아픈 대목일 것 같습니다. 고모 씨의 결정적인 증언으로 문재인은 더 이상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다혜의 태국 이주와 타이스타제 취업 과정 등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신우석 전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이죠. 신우석 전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은 언제까지 함구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공판 전 정인신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조만간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강제 수사가 시작될 것인데 그렇게 되더라도 계속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혹시 고모 전 행정관이 모두 불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문재인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의 또 다른 핵심은 김정숙 씨가 딸 문다혜에게 지인을 통해서 보냈다는 5천만 원 송금과 관련된 의혹이죠. 김정숙 씨의 지인이 현금 뭉치를 들고 가서 문다혜에게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됐죠. 그래서 그 돈의 출처 그리고 사용처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왔습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혜 씨가 제주도의 별장 구입 비용으로 그 돈을 빌렸고 그 돈을 빌린 뒤 돈을 다시 갚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채널A가 그렇게 보도했는데요. 5천만 원의 송금 시점을 볼 때는 2022년 5월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별장을 구입했던 시점이 2022년 7월이죠. 그래서 거의 시점이 일치하는 것이 맞고 아마 별장 구입 비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재인 측근들이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녀와 자녀 사이의
일시적인 검증 거래였다, 이런 점을 지금 애써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쟁점은 그게 아니죠. 쟁점은 김정숙이 문다에게 송금했던 현금 5천만 원의 출처였습니다. 문재인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죠. 또 문다혜가 5천만 원을 상환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상환을 했다면 언제 또 어떤 돈으로 어떤 방식으로 갚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은행을 통해서 5천만 원을 엄마에게 상환했다면 분명 흔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문재인 측에서 진작에 반격을 했겠죠.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문다혜 역시 그러면 현금 다발로 김정숙에게 5천만 원을 갚았다는 말일까요? 또 혹시 자금 출처는 송기인 신부에게 별장 대금을 송금을 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의혹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송기인 신부가 문다혜에게 별장을 넘긴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었기 때문에 혹시 문재인의 차명재산이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어찌됐건 문다혜가 김정숙 씨에게 5천만 원을 갚았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제 또 다른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검찰은 이제 문다혜 소환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문다혜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들을 분석하는 데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문다혜의 핸드폰 속에 여러 가지가 저장되어 있겠죠. 여러 가지가 저장되어 있을 것인데, 검찰이 모두 다 핸드폰을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모두 다 살펴봐 버리면 문다혜의 비밀이 너무 많이 드러나게 되겠죠. 최근 들어서는 뭐 일각에서는 문다혜의 불륜설까지 제기하는 등 여러 가지 핸드폰 속에는 숨길 내용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변호사가 일일이 따져가면서 포렌식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계속 지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문다혜에 대한 소환 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다혜가 소환되면 곧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한데, 11월 15일로 예정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비슷한 시점에 소환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지금 개인 비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문재인 정권 아래서 자행됐던 온갖 의혹들, 뭐 예를 들자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또 각종 통계 조작, 원전 경제성 조작,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그리고 특히 해수부 공무원 서해상 피격 은폐 의혹, 이런 온갖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